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점점 너와 하고 싶은 일들 생각하면서 하루 보낸 날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데,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나만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볼 만하잖아.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주원입니다. 오늘 이사나님이 청하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네, 달달한 들었습니다. 노래. 네, 달달한 노래. 좋죠. 네. 사랑인가봐는 윤도현 씨 노래가 더 유명하지 않나요? 사랑했나봐요. 했나봐인가? 선배님 지금 부르시다가 아셨죠? 사랑인가봐. 이거 아닌데? 사랑했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네요. 자, 또 이제 새 주가 되자마자 네. 주원 씨를 구박하며 프리랜서를 시작합니다. 아까 발렌타인데이 때 내 지장군님 엄마나에게 초콜릿은 주셨겠죠? 물론 주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밸런타인 저는 이걸 잊고 살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별로 챙기지 않는 네, 사람입니다. 아유, 네, 저는- 챙기지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뭐죠? 챙기지 않게 생긴 건 뭐죠? 왠지 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받는 건 좋아합니다. 가져올 걸. 네. 별 희한한 기사가 있어서 낮에 눈에 띈 뉴스로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네. 자, 유명 발레단장 신작 혹평한 평론가 얼굴에 개똥 문질러. 이게 똥이 뭐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독일 얘기예요. 아, 다행이다. 독일의 그나마. 유명 발레단 아우. 하노버 국립 오페라 발레단이 있는데 여기에 단장이 마르코 괴케라는 사람입니다. 예. 지난 12일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독일의 유명 신문이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발레 평론가가 있대요. 비브케 위스터. 폭언을 하면서 개똥을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간장에 닥스훈투종 반려견이 몇 분 전에 눈똥이었습니다. 자, 피해당한 평론가 위스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괴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더니
봉지의 열린 부분을 들이대고는 얼굴에 문질러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평론가는 발레단 홍보실 직원의 끔찍하다. 도움을 받아서 근처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 최근 네덜란드 현대무용단 네덜란드 단스 시어터가 괴케의 신작 네덜란드 산속에서라는 발레 공연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이거를 보니 위스터가 뭐라고 평을 했냐면요. 뭐라고 했어요? 정신 나간 느낌과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오갔다. 지루해 죽을 것. 은퇴한 노인이 유리창 밖의 겨울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엄청난 혹평이죠. 그렇긴 하네요. 이런 리뷰 기사를 쓴 데 대해서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개똥을 뿌려요. 개똥을 문질렀어요, 얼굴에. 끔찍하다. 자, 하노버 국립오페라 예술 감독인 로라 버먼이 이 위스터에게 사과를 했고요. 다음 날 괴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론 관련 단체들은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있고 끔찍한 사건이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예술 감상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참. 아니 단장이 문질렀는데 사과는 예술 감독이 했어요? 네. 당사자가 예술 해야지. 감독이 더 높은 사람이겠죠. 뭐 단장보다. 발레 그런가? 단장보단. 네. 아니 국립발레단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작은 단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발레단입니다. 참. 야 이런 사람이 단장이라고요? 혹평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 정도로 표현한다고요? 너무 네. 저급한데 좀 방식이. 저급하죠. 개똥같이 참. 크크크크크크 진짜 네. 어이가 없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조금 분노의 방법이 옳지 웃으면 안 되는 소식인데 웃기긴 해요. 그래도 인분보다는 개똥이 낫다는 댓글이 있는데 그거나 그거나 똥 아닙니까? 녹인 개긴이죠. 네. 참 유튜브니까 똥이라는 말을 편하게 쓸 수 있군요. 방송에서 못 써요 똥? 지상파에선 똥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변을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볼일을 봤다. 똥도 뭐 표준어일 것 같은데. 똥은 당연히 표준어죠. 네. 근데 좀 약간 듣기 거북하니까. 그런가? 글쎄요. 인분이라고 많이 하죠 뉴스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도 지영은 엄주원 두 분에게 혹평하면 개똥으로 포상받습니까? 이러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무시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혹평을 받아들입니다. 혹평을 여기 써주시면 그냥 본척만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봤고요.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벙카이브님이 예능에서 똥 얘기가 나오면 똥 글씨를 자막을 모자이크를 한다 그러시네요. 그렇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뭐 나쁜 말이어서가 아니라 보기 거북하니까 그러니까요. 재밌게 네. 표시를 한 거겠죠. 네, 그렇겠죠.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MBC에서 보던 뉴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줄여왔습니다. 네. 먼저 5위. 지난주 금요일에 구민지 기자가 보도한 기사인데 132만 뷰 기록 중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선 결과가 나온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5위 네네. 소식이니까. 최고위원 예선에서 친윤계는 탈락했고 이준석계 4명은 다 올라갔다라는 소식인데 당대표부터 볼까요? 본경선 진출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오늘 나온 기사들 보니까 뭐 예. 아주 그 말전쟁이 장난 아니던데요. 이제 이제 뭐. 어제 제주도, 오늘 네. 부울경 이제 네. 합동 연설회가 시작이 돼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무튼 최고위원은요 13명이 나왔는데 5명은 컷 오프 됐고 8명은 박성중, 이만희, 이용 3명이 현역인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세 분이 이제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됐는데 떨어졌고 윤심을 내세운 후보 67명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표가 흩어진 거다. 그렇죠. 이런 뭐 분산된 유상범 거죠. 의원을 네.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이 이런 이유를 댔고 반면에 이준석계는 전원 살아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하람 후보는 이제 당대표에서 네. 본경선을 진출했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김용태, 허은하 그리고 청년 최고가 따로 있죠. 네. 이기인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는데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뭐랄까요, 좀 폭력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윤계의 위력 과시가 반감과 우려를 산 게 아니냐 이런 결과란 분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이죠. 이제 3주 정도 남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네. 3주가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합동 연설회 시작됐고 또 합동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해요. 네. 그러면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공격을 퍼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도 남아있고 남은 기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내일 예. 뭐 정치 수다에서 이 얘기 길게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들이 평소보다 길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와글와글 코너에서 소개된 내용이 149만 역시 뷰. 이번에도 와글와글. 빠지면 섭해요. 네, 빠지면 섭합니다. 손님이 왕이다. 이 표현은 아마 지선배도 어릴 때부터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요즘은 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 손님은 왕이다가 좋은 뜻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손님에게 좀 잘해드리자, 좀 극진히 모시자 이런 건데 손님 같아야 모시죠. 그렇죠. 예, 갑질하는 손님은 모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달리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전히 끊이질 않는데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앞치마를 두른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립니다. 국내 한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영상인데요. 손님이 많아 2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밑반찬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남성이 욕을 해대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게를 나가려던 남성의 허리띠를 붙잡고 있던 게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 남성이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도 사람이다. 맞는 영상을 보니 안타깝다고 했고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중립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욕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네. 있다. 싸우다가 그럴 수 있는데 폭행은 또 그러니까 다르죠. 뺨을 왜 때립니까? 네. 아르바이트생을.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참 됩니다. 간단하게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학생이 자기 딸이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본인들의 딸 아들도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텐데. 아유 참. 그냥 말싸움에서 끝나야지 이거를 폭행으로 가고 또 그 이제 이 직원이 남성의 허리띠를 잡았는데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방금 나왔지만 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아니 내가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단서를 냈어? 그러니까요. 그냥 쌍방 폭행으로 가고 싶은 거겠죠 이 사람은? 그렇죠. 야 머리를 이런 데 쓰네요. 원래 좀 네. 악질이신 것 같아요. 네. 참. 댓글도 분노의 네. 댓글이 많았을 것 같아요. 4,000명이 공감한 댓글이 네. 이겁니다. 빈센트님이 써주셨는데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폭행의 대가를 꼭 받아내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민사 이전에 아마 형사소송이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3위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톱5 3위. 지난주 목요일에 보도된 기사거든요. 유서영 기자의 리포트 220만 뷰. 인천에서 너무 말하기도 이거 정말 조금 말하기도 슬픕니다. 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졌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악행을 저지른 의붓 어머니 친아버지에 대해서 이 뉴스가 나갈 때는 신청됐다는 소식이 네. 나갔는데 발부가 됐죠. 바로 됐어요. 장례를 치른 친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상처를 어려운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낼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멍투성이었다 라면서 확대 정황을 증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앳된 얼굴의 영정사진 앞에 어린이용 음료수와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1살 이모군의 빈소입니다. 5년 전 이혼한 친어머니가 빈소에 찾아와 엎드린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친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요.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많았어요. 얼굴에 든 피멍은 물론 무릎 뒤와 팔꿈치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멍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술 다 찢어져 있고 입이 찢어져 있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해서 이제 이군의 친어머니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 2018년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넘겨야 이혼해주겠다고 해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도 자기가 잘 키운다 그랬고 그리고 대신 아이를 자유롭게 만나게 해줄게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 이혼을 한 거거든요. 참 저, 사연이 저 친모가 또 어디 인터뷰한 걸 봤더니 예. 저 아이가 이제 숨져서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본인 이제 12살이었죠.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니까. 네. 제 친모가 제가 7살 때 사줬던 그 내복을 입은 채 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2살인데. 그것만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본인이 7살 때 사준 내복을 입고 숨져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지도 않을 텐데. 네. 그리고 30kg이었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한창 사춘기로 접어들 나이라 몸이 이게 커질 때인데 30kg였다는 건 뭐 2학년? 한 3학년 정도의 몸무게였으니까 얼마나 말랐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계모의 얘기가 굉장히 한참 전부터 때렸고 이번에 이렇게 밀쳤는데 못 일어나서 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친부는 나는 안 때렸고 애 엄마가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덮어씌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죠. 참나. 그러니까 그 계모 얘기해 주셨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게 네. 이제 뭐 구속되면 이제 자신이 낳은 두 딸이 있대요. 네네.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지는데 그 아이한테 뭐 아기 낳고 올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튼 지금 이제 배런미님이 그 사이에 애를 안 봤나요? 하셨을 때 친모가 애 만나려고 했을 때 계모가 난리친 녹취가 있더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원 씨도 정리를 해왔는데 아들을 못 보게 한 거였던 거죠 그렇죠, 남편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못 보다가 학교를 찾아갔대요. 네. 근데 방금 지선배 말씀하신 그 내복과 비슷한 맥락인데 신발을 작으니까 구겨 신고 있더라. 그러니까 신발도 안 사주고 옷도 안 내복도 사주고. 안 사주고 네. 그냥 뭐 학대 방치를 한 거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가 항상 이렇게 벌 받느라고 밖에 쫓겨나 있고. 근데 이제 이 친아버지랑 의붓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간 걸 알고 나서 친모한테 폭언을 쏟아내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딸이 있고 현재 임신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두 딸 또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 그냥 3명만 안중에 있고 계모는 계모네요. 물론 모든 계모가 이렇지는 않지만 아니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친모한테 보내고 양육비를 주지. 그렇게 하면 아마 이 계모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 핑계로 당신 만나려고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보낸 거겠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3,800명이 공감한 댓글에 있었는데 네. 키우기 힘들면 친모한테 보내야지. 네. 양육권 주고 양육비 주고 그럼 되지 왜 학대를 하냐. 부디 좋은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슬픈 댓글. 아이들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형법을 좀 다시 만들면 안 됩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을. 그래서 친부가 개 땡땡이다 막 네. 과한 욕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럴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 계모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도 참 정말 무책임한 남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난다는 네. 댓글이 지금 댓글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신상을 공개하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갈까요? 네 2위로 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류현중 기자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230만 뷰. 이번 튀르키예 강진 소식입니다. 네. 근데요. 땅이 200km 무려 200km를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확 갈라졌다. 이런 기사인데 우리나라로 따져봤어요. 200km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서 전주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부터 전주까지 땅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사고인데 한반도에서도 그 충격파가 측정될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실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28분 튀르키예 강진 발생 11분 뒤 백령도 지진계가 흔들렸습니다. 백령도를 시작으로 강화, 연천, 덕적도 등 전국 282곳의 지진계가 차례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지구를 흔들고 7,400km 떨어진 한반도까지 충격을 줄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관측소에서 관측이 규모 7.8의 첫 번째 강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뒤 처음 9시간 동안 발생한 여진입니다.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여진은 동쪽의 아라비아판과 서쪽의 아나톨리아판이 남북으로 크게 엇갈리며 생긴 충격입니다. 첫 번째 강진으로 찢어진 땅, 즉 단층의 규모가 200km에 달해 그 충격파가 한반도까지 흔든 겁니다. 9시간 뒤에는 이보다 북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의 두 번째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건 단순한 여진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고 이후 발생한 여진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남서가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여진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여진의 방향이 달라진 건 두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게 다른 단층들이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검색을 해봤더니 최소 35,000명, 6,000명 이런 소식이 있던데. 네. 아무튼 그 첫 번째 강진 소식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남서 방향 단층이었고요. 네. 두 번째 강진은 서쪽으로 뻗은 또 다른 단층이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강진이 잠자던 단층을 깨운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지진이 본진 묻지 않게 강했던 의문이 무엇이었느냐도 논란이었는데 풀렸죠. 하나의 단층에서 7.8의 강진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여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강해도 6.6까지가 보통이래요. 그러니까 7.8인데 그 다음에 7.5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여진이 아니라 다른 지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단층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7.5라는 그 강한 위력을 발휘한 거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의 강진이 두 개가 잇따라서 발생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보여주는 영상보다 현지는 훨씬 참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영상도 보셨잖아요. 네. 그 건물이 그냥 눈앞에서 무너지고 또 하늘에서 찍은 그 도시의 영상도 나왔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그럼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 살고 있는 터키인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언론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지금 지선배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크고 파괴적이다. 어린이, 아기,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사망했다. 수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한국 국민과 터키는 형제다. 이런 댓글을 터키 국민께서 써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엠보드 톱5 무겁네요, 오늘. 무겁죠. 무겁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와글와글도 오늘은 무거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위까지 그래도 봐야죠. 1위도 지진 소식이죠. 예. 네. 현인아 기자의 리포트가 276만 뷰 기록 중인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1, 2위가. 그 지진학자들이 그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이스탄불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일본의 수도권 역시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막 띄워주실까요? 네. 1939년 한참 전이죠.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에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3년 뒤 42년도에 7.0, 43, 44년에 7.5, 7.6,
57년, 67년에 7.1, 7.3 계속 이 규모 7 이상이 엄청난 거라는 걸 다 아실 텐데 강진이 단층을 따라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했대요. 네. 예. 그게 90 단층이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옆에 단층에도 충격을 주고 이런 식으로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3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이어진 이 역사를 보면 서진하는 그 경우를 봤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99년엔 이스탄불 코앞인 이즈미트에서 7.6 강진이 발생했고요. 네. 그래서 다음은 아마도 1,500만 명의 대도시죠. 이스탄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탄불에 강진이 안 와야겠죠. 안 와야겠죠. 하지만 이런 예측을 내놓는 이유는 대비를 하자 하라는 겁니다. 이런 네, 취지겠죠. 대비를 하라는. 네. 우리나라 주변 일본 본토 남쪽 해안 난카이 해구에서 30년 안에 이건 더 심하네요. 8에서 9 사이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이 무려 70% 이상이다. 이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망자 수까지 예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치가 좀 네. 충격적이에요. 네. 최대 사망자 예측치가 32만 명. 일본에선 또 하나의 무서운 폭탄이 도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남쪽에 사가미 해구인데 도심의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탈선하는가 하면 도쿄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건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30년 안에 도쿄를 강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일본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강력한 충격파가 우리나라 지진도 깨울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강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층 조사, 내진 대책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그 부실 공사 때문에 건물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안전 진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실시했던 도시에서는 피해가 적었다. 이런 통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내진 설계 중요하죠. 안전 진단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워낙 심해 왔으니까 네, 내진 대비가 설계 잘 돼 기준이 있죠. 높다고 하던데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낮아서 네, 우리도 더 이상 지금부터라도 지진 좀 안전국이 고민을 해야 아니라는 돼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 제가 그러게요. 오늘은 개그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자, 뉴스데스크 뉴스 산책. 톱뉴스는 재밌습니다. 첫 소식 네. 가볼까요? 그 민선 8기 지자체장들 지난해 7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지자체장 집무실 실태를 했었죠. 그때 기억나요. 취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뉴스데스크 단독으로 내보냈었는데 기억나요. 이번에는요. 관용차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장 군수가 타는 차. 관용차. 그 취재 결과를 오늘과 내일 연속 보도하는데요. 예. 원래 이 관용차도 장차관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소 8년 동안 12만 킬로미터 이상을 타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 안 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전임 시장이 타던 거 그대로 타야 되는 거예요, 예, 원래. 예. 이게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대답은 너무 뻔합니다. 노입니다. 자, 이 규정을 지자체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지키는 곳은 243곳 중에 20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20곳은 표창 줘야겠네요. 네, 심지어 정부에서. 예. 차를 5대나 새로 샀다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5대 자, 우리 동네 시장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 20곳. 모범적인 시장님은 누구실까요? 전임 시장 거 그대로 쓰고 계신 분 누구실까요? 그게 더 궁금하죠? 칭찬 받으셔야죠.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기자 출연까지 포함해서 3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금 낭비라 이거 중요해요. 그럼요. 네. 대장동 위례신도시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중앙지검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서 자, 곧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이런 걸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입니다. 근데 이 은닉한 340억 원이 그 50억 클럽 그들을 대상으로 많이
돈이 나갔던 걸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튀르키예 현지 취재 영상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5지역을 저희 급파된 MBC 취재팀이 다 돌았습니다. 예. 함께 보시고요. 북한이 백두혈통 존경하는 자제 김주애 딸.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우표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뭔지도 분석하겠습니다. 우표에 별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방을 자,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